우리나라 말고 미국 증시 봅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합세로 들어갔죠. 굉장히 거품이 쌓였는데 결국엔 또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또 한국 증시 저평가 됐네 하고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상승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다 하면서 미국 증시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볼까요? 이항 이야기 나오죠. 이항이 어떤 회사다? 중국 드론 업체죠. 처음에 나스닥 상장됐었는데 공매도 보고서에서 여기 되게 이상하다. 뭐 업체 계약했다고 하는데 9일밖에 안 된 회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60% 폭락하면서 시총이 2조 7,400억 원. 이항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 보고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68% 폭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졌죠. 틀린 말은 아니다. 62% 떨어지고 68% 올랐는데 왜 요거밖에 안 돼요? 계산해보면 간단하죠. 100인데 60% 폭락했다고 하면 40이고 여기서 60% 오른다고 해봤자 64죠. 70% 오른다고 해봤자 68이죠. 퍼센테이지라는 게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게 떨어질 때가 훨씬 더 커요. 60% 떨어지고 70% 올라도 실질적으로는 32% 떨어졌죠. 이게 퍼센테이지의 함정이다. 근데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죠. 자, 이것뿐이냐? 중국판 스타벅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작년이에요. 루이싱커피 29일날 상장 폐지. 중국에서 상장한 거 다 이 모양이었죠. 돈만 그냥 들이다 붙는 거예요. 상장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아까 거기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산에서 믿을 건 코로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니콜라, 게임스탑, 이양 계속 날리고 있다. 여기 막 엄청난 기회라고 하는데 맨날 그 기회 나중에 뒤늦게 듣고 이제서야 벌겠지 하고 단타성으로 투기성으로 들어갔다. 맨날 폭망하고 있는 거죠. 수익률 어때요? 니콜라 마이너스 72, 게임스탑 마이너스 86, 그 다음에 이양 37.36 더 떨어지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라. 그래서 기업 가치를 안 보고 군중 심리에 편승했다. 왜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었냐? 가치 투자를 잘했기 때문인데 가치 투자 안 하죠. 단타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가치는 보지 않고 사람들 유동성 몰려서 올리고서 내가 돈 벌고 빠지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뉴스를 보고.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그러죠. 뉴스를 보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 유동성으로 내가 벌겠지 생각했다가 내 유동성으로 다른 사람이 벌고 있는 거죠. 주가 보면 어때요? 게임스탑 들어갔다가 뚝 떨어졌죠. 또 AMC도 똑같이 제2의 게임스탑 이야기 나왔었죠. 이러고 있다. 저거 결국 다 농락당한 거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자 하고 선두에 선 사람은 살해 위협 때문에 못 빠지고 있죠. 그때 막 게임스탑 뭐 했어요? 거래 금지.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다. 이런 꼼수도 쓴다. 그러고서 나중에 매수 버튼 다시 생기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쭉 샀겠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번 거지. 자, AMC 마찬가지죠. 그런데 막 여기 타겟 해가지고 이런 걸 뉴스에 띄우고 있으니 들어가서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벌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득 본 사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다 투기성으로 들어갔는데 저런 거는 진짜 초창기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 저 어때요? 다 떨어졌죠. 80% 폭락. 올해 산 것들 1위 테슬라, 2위 게임스탑, 3위 애플, 4위 처칠 캐피털, 5위 이항. 지금 이렇게 됐죠. 처칠 캐피털 안 나왔네요. 바이두, AMC 이런 데들 다 작살나고 있다.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지금 개미들 사고 있는 거 다 날아가고 있어요. 작년이 저평가에다가 초보자의 행운이 많이 들어간 거지 올해 개미들 지금 계속 죽쓰고 있다. 동학이든 서학이든. 그런데 아직도 뭐 주식 가자 왜 그래요? 자기들 벌려고 그러는 거지. 서학개미들의 매수세가 몰린 종목들의 주가는 2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점 대비 30에서 90% 낙폭을 보였다. 얘네 둘은 워낙 투기성이 강했고 얘는 낚인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 애플 이런 데는 견실한 기업이죠. 지금도 테슬라 회장이 비트코인 가자 하니까 다 몰려서 하고 있는데 낚인 거예요. 이것도 뭐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 양털 깎기라고 하죠. 털 부풀려가지고 유동성 부풀려 놓고 깎아서 싹 가져가 버려.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얘기 나와요? 날아오르라 쿠팡. 매번 적자인데 몸값이 치솟고 있어요. 왜? 나스닥 상장하니까. 상장하기 전에 몸값을 부풀려 놔야지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세게 들어오죠. 쿠팡은 아직 상장이 아니니까 그 전에 쿠팡 밸류 체인에 속한 16개의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이 기사가 떴어요. 상장한다 해놓고서 떴어요. 막 몰렸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초보들 어떻게 돼요? 급등했다고 해서 사람들 막 몰리게 한 다음에 아작이 나는 거죠. 볼까요? 주가들 3개 17일날 와 대박이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 너네 빨리 사. 그래서 진짜 하고 사고 나서 요거죠. 라이트하우스는 뭐 다 부정적이야. 제가 지금 말하는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저게 오른데 들어가자 단타
기업 가치 평가하지 않고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초보자의 행운으로 돈 좀 벌었다고 몇 군데 해봤더니 계속 벌었어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뚝 떨어진 거. 그 이후에 동학개미 가자 해가지고 유동성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벌었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손이 점점 커지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결말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산 종목 테슬라죠. 뉴욕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가장 위험한 주식 테슬라, 애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테슬라가 위험하다. 그럼 조정 장세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미 일단 좀 떨어졌고 목표가보다 24%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 심지어 테슬라는 머스크가 많이 고평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네 회사인데. 그런데 가자 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투자예요? 투기지. 엄청난 운이 따라주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작전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을 투기처럼 하면 금방 망해요. 지금 주식시장 거품이 아니라고 유동성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죠. 이게 닷컴 모블 때예요. 이게 에디먼 때예요. 윌셔 5000 버핏지수 보면은 어디까지 갔어요? 1.9. 닷컴 모블 때도 1.5도 안 나왔는데 버핏지수 GDP 대비 윌셔 5000의 시가총액 미쳤다는 거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닷컴 모블 이러면 터지기 직전. 그때의 거품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근데 이때도 거품이라고 떨어졌고 이때도 거품이라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무조건 거품이 아니죠. 왜?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몰랑 무조건 거품 아니야. 거품이에요. 저 거품이 터질 때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거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려면은 진짜로 공부 많이 하고 충분한 지식 쌓아야 되는데 가자! 성공했네? 가자! 성공했네? 가자! 성공했네? 가자! 하면서 계속 빚 늘리고 자기 있는 돈 다 투자해가면서 빚 늘려서 하다가 가자! 하다가 골로 가자! 되는 거예요. 9승 1패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왜? 인간의 욕심은 벌기 시작하면은 눈이 가려지니까. S&P 마찬가지죠. 닷컴, 리먼 그리고 그 이상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S&P 500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작겠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미국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줄었죠. 백신 효과 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 할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위험한지 다른 나라 임상실험하는 거 보면 되죠. 일종의 임상실험인데 그거 왜 빨리 안 했냐라고 하면은 천천히 해도 돼요. 방역 잘 됐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줄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경기 회복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물가지수 확실히 코로나 때보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 많이 줄었죠. 파월이 사실은 10%대다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때보단 줄었죠. 통계상으로 줄었다는 거. 요게 10%대라면은 요런 것들은 당연히 10% 이상대겠죠. 요때보다 적진 않겠죠.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소비 판매 증가율 여기까지 찍었는데 어때요? 최대 찍었죠. 2021년 되면서 2020년 때 나왔던 것들보다 최대를 찍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확실히 회복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회복이냐? 이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은 그 유동성으로 보이고 있는 착시이냐.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지만 어떤 형식이든 간에 조만간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로 또 뭐 있어요?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작년 2월 19일 그쵸? 코로나 제대로 터질 때쯤이죠. 거의 다 회복됐죠. 올해 10년물 국채금리 작년에 예측했을 때가 올해 말에 한 1.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2월인데 벌써 1.3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한 2% 정도로 수정하고 있죠. 더 빨리 오를 거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뭘 나타내느냐? 국채가 오르면 당연히 금융채 따라 올라야죠. 은행채. 이게 오르면 뭐예요? 시중금리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시중금리 오르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안 오르더라도 대출금리는 오를 거예요. 미국에서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금리 안 올릴 수 있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1.8 찍었고 미국보다 당연히 높고 증시부담 다가오고 있죠. 기준금리 안 오르더라도 시중금리가 오르는데 연준 등판하면 달라질 거라고요. 1조 9천억 풀면 달라질 거라고요. 요거 풀면은 국채금리 더 올라요. 국채 발행해서 하는 거니까 국채 가치는 떨어지고 반비례해서 금리는 오르죠. 계속 오를 것이다. 자, 결론 뭐예요? 동학이든 서학이든 많이 낚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상위 매수 종목,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상위 매수 종목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점으로 떨어진 그 이후 저평가라고 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어때요? 매수하면서 다 마이너스 수익률 보이고 있죠. 개미들이 산 것들.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지금 양호하냐? 오르고는 있죠.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시중금리 상승 신호들이 너무 많다.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요?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더 빨리 오르겠죠. 왜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고 하죠. 지금 이제 비 오기 직전이다. 딱 봤을 때 하늘이 어두워 벌써 낮인데도. 그런데 우산 가져갔어요. 아 그래? 우산을 가져갔다는 건 비가 안 온다는 소리지? 하고서 거기서 집에서 먼 데까지 더 나가봐요. 멀리 나갈수록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기 걸리고 몸은 안 좋아지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 증시 하락장이 오면 우리나라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싶어서 지금 3000피 찍고 3200피 찍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거품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느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나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가는 되죠.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 우산 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절벽에서 위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그 바람이 꺼지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